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더위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앤서니 라빈스의 거인이 보낸 편지입니다. 저자 앤서니 라빈스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들의 내적 능력을 즉각 타오르게 하는 최고의 인생 코치로서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대중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법과도 같은 눈부신 성공 사례와 함께 1997년 국제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 안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원래 앤서니 라빈스 재단의 자원봉사 활동에 쓰인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선물 바구니 부대 행사 때 보다 나은 삶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구입하는 데 지불한 책값의 인세는 해마다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교육, 그리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거인의 힘 무한능력,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읽을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대중을 위한 판본으로 개정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은 2017년 12월 6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간된 거인이 보낸 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수감사절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젊은 부부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감사가 넘치기는커녕 자신들이 빈털터리라는 생각에 우울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죄다 긁어 모아도 명절에 어울리는 식사 한 끼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동네 구호단체를 찾아가면 온갖 모양을 낸 칠면조 요리를 먹을 수 있었지만 내키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손에 가진 것으로 떼어볼 참이었다. 힘겨운 상황이 그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내몰다 보니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거친 말이 오고 갔다. 그나들은 세상에서 둘도 없이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화를 내다 못해 결국 풀이 죽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하여 절망에 빠졌다. 그때 운명이 문을 두드렸다. 알 수 없는 커다란 노크 소리가 들렸다. 큰아들이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멀쑥하게 서 있었다. 그는 갖가지 추수감사절 음식이 들어있는 커다란 바구니를 든 채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띠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칠면조 안에 채워 넣을 속, 파이, 고구마, 각종 통조림 등 푸짐한 명절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다. 식구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이건 여러분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바구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어쩌죠? 저는 그냥 배달만 맡았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소년에게 안겨주고 뒤돌아 나가며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추수감사절 즐겁게 보내세요. 그때 그 순간 이 소년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 이 작은 친절에서 그는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이웃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년은 마음이 벅차올라 언젠가 자신도 그런 식으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성공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18살이 되면서부터 그는 이 결심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벌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남모르는 두 가족을 위해 식료품을 구입했다. 택배회사 직원처럼 보일 생각으로 일부러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갔다. 처음 간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허름한 집이었는데 어떤 라틴계 여자가 의아한 눈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가 6이나 되는 여자였는데 남편은 며칠 전에 가족을 버리고 가출해버렸다.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다. 젊은이가 말했다. 부인 앞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칠면조 안에 채워 넣을 속, 파이, 고구마, 통조림 등 먹을 것이 가득한 자루와 상자를 하나하나 집 안으로 들여놓기 시작했다. 여자는 입이 벌어졌다. 집 안에 먹을 것이 들어오는 광경을 본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여자는 서툰 영어로 겨우 고맙다는 인사를 몇 마디 전했다. 그 젊은 어머니는 젊은이의 팔을 붙잡고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죠? 아니, 아닙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전 그냥 배달부일 뿐입니다. 이건 어떤 친구분이 보낸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래에 말이 적혀있는 쪽지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당신의 친구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물을 전해주시길. 젊은이는 먹을 것들을 마저 들여놓았다. 그 가족들의 흥분과 기쁨과 사랑이 하늘을 찔렀다. 젊은이는 그 집을 떠나면서 벅찬 유대감과 봉사의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가족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돌아보며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뿌듯함 속에 차를 몰고 나왔다. 지금 자신의 이야기가 처지를 바꾸어 다시 반복된 것이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날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으며 그 덕분에 이웃에게 베풀며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깨달았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오늘날까지 줄곧 베푸는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받았던 선물을 이웃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또 그들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반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노력하고 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개인의 성장과 미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소중한 교훈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주 단순한 원리만 깨우쳐도 사람들은 실천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이 젊은이와 그 가족의 일은 물론 기분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 그 젊은이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여러분은 꿈꾸던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바로 지금 내면에 깃들어 있는 엄청난 능력인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인은 여러분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여러분은 단지 잠자는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거인의 힘으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체험자이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나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는 캘리포니아 베니스에 있는 10평 남짓한 좁디 좁은 독신 아파트에서 살았다. 외롭고 비참했으며 체중은 정상보다 17kg이나 더 나갔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너무도 비참한 상황이라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경제적으로는 파산 지경이었고 감정조차 메말라 있었다. 나는 어려움에 부딪혀 완전히 지쳐버렸고 무력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다. 한 달도 안 되어 체중을 13kg이나 줄이는 데 성공했고 계속해서 그 체중을 유지했다. 이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상태를 바꾼 덕분이었다. 나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내 몸을 단련했다.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키웠고 꿈꾸던 목표를 정말로 이루었다. 내 성공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데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을 보태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질문을 거듭하며 사는 동안 나는 지도자가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남에게 베푸는 삶이 진정한 삶이기는 하지만 베풀려면 우선 나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는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여성을 만나 호감을 샀고 그녀와 결혼을 했으며 아이 아버지가 되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궁핍함 생활에서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연간 순수입이 100만 달러가 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낡아빠진 아파트를 탈출해서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300평이 넘는 성채와 같은 저택으로 옮겨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즉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변화하려면 일단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지속적이고 재치 있고 확고하게 행동을 취하면 된다.
우리는 모두 꿈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뭔가 남다른 삶을 살며 특별한 방법으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한때 우리는 누구나 정말로 원하는 것과 정말로 이룰 만한 것이 무엇인지 꿈꾼 적이 있다. 하지만 힘겨운 삶에 부대끼며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다. 자신이 그렇게 열망하던 것을 옆으로 젖혀놓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자신감도 희망도 놓아버린다. 내 일생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에 무한한 거인의 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면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 오늘 당장 시작하자. 물론 긍정적인 사고는 훌륭한 출발점이다. 나는 여러분이 일이 어떻게 잘못되어 버리는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확실한 해결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살면서 매일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오던 방식을 변화시키려면 일종의 전략과 단계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삶을 바꾸고 개선해 나가고 싶어 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이다. 감정과 행동이 그것이다. 우리는 사물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좀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좌절감을 몰아내버릴 수 있었으면, 행복할 수 있었으면, 과거의 일에 대한 기분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고 바란다. 또한 우리는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금연이나 금주 또는 일을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등 무언가 달라지고 싶어 한다. 여기서 부딪히는 한 가지 큰 문제는 누구나 변화를 원하긴 하는데 실제로 변화하고 그 변화를 지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변화하고 싶다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과거는 중요치 않다. 과거에 별로 효과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할 일과는 무관하다.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는 일이다. 지금 당장 여러분은 자신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과거에 일어난 일로 자신을 닥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금은 문제점보다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여행길을 함께 할 생각이 있는가? 그렇다면 함께 떠나자.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배워가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해보자.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지는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때도 뭔가 희망의 씨앗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은 책이었지만 너무 많은 책들에 꽂혀 있었던 시기여서 좋아 해놓고도 잊고 있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저에게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는 듯이요. 다음 2편에서는 어떻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500g, 700g 다이어트로 살을 빼듯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성공 유전자로 변신하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